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 마을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갔다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의 불법 체류자, 그리고 한국의 치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5년 전 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태국에 왔을 때 이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한국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어 안내 표지판, 한국 화장품을 파는 면세점, 심지어 한국 라면을 파는 편의점까지 있더라고요.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제가 일하는 한국어 학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태국 학생들로 늘 북적였어요. 대부분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태국 거리 곳곳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식당들, K-뷰티샵들, 심지어 한국식 카페들까지 마치 한국 문화가 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것 같았죠. 한국이 문화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 명동이나 가로수길에서 볼 법한 스타일을 방콕 시내에서 그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한류 열풍이 가져온 부작용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무작정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결국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작년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과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통계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국의 법 질서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죠.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뉴스를 찾아보니 지방의 한 공장에서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다 대형 화재를 일으켜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또 부산의 한 항구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밀수 조직이 적발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건 마약 문제였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 44%가 태국인이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거든요.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전을 정말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조치였어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정책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어요.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 것이었어요. 심지어 정상적인 여행 목적으로 온 사람들조차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에 평균 50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해요. 태국 사람들은 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에 퍼지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주요 여행사들은
한국행 예약 취소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만 표출 정도였는데 점점 더 과격해지더라고요. 급기야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어요. 젊은 여성인데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총리를 둘러싼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요. 어느 날 아침, 새 총리의 손가락 하트 사진이 온라인에서 도배가 되었어요. 새 총리가 정부 청사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그 사진에서 총리는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손가락 하트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행동이 태국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마치 성스러운 곳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얘기만 나오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이 얘기로 토론을 벌일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총리가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심지어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태국의 정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새 총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녀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새 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가게 벽에 No Koreans,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일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한국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은 더욱 거세졌고 한국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요동치다니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태국의 관광 산업에 정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는 갑자기 한산해졌어요. 이곳의 호텔,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사라졌다며 한숨을 쉬었죠. 한 호텔 매니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객실의 40%가 한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졌는데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파타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해변 리조트들은 예약률이 급감했고 일부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대요. 파타야의 한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 주인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매출의 60%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팀도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푸켓 역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던 고급 리조트들의 타격이 컸죠. 푸켓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태국 관광청의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3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5% 감소했대요. 이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 수입의 손실을 의미했죠. 태국 관광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 관광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국의 항공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어요. 타이항공은 서울 노선의 운항 횟수를 50% 이상 줄였고 방콕항공은 아예 한국 노선 운항을 중단했대요. 이로 인해 많은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를 늘리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던 쇼핑센터들의 타격이 컸어요. 방콕의 대형 쇼핑몰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들을 대거 철수시키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위한 매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매출 회복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태국의 관광 관련 중소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통역 서비스, 한국어 가이드들은 일거리가 급감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방콕의 한 여행사 대표는 20년 넘게 한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한국 정부의 입국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죠. 방콕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는 자국민들의 반발을 샀어요. 왜 한국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느냐는 비판이 일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거죠. 코리아 타이랜드 프렌드십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졌고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태국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두 나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지금은 많이 경직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회복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